우리 일상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을 담아드립니다. 충청은 오늘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예상치 못한 순간, 위급한 상황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한 채의 망설임 없이 달려오는 의료진이 있는데요. 충청은 오늘 생명을 살리는 최전선, 밤낮 없이 환자를 살리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들, 그들의 헌신과 노력, 그리고 우리가 잘 몰랐던 중증외상센터의 현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을지대학교 권역외상센터의 전담 전문의 고승재 교수, 그리고 전담 간호사 이상남 간호사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분씩 간단한 소개와 인사를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고승재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대전 을지대학교 병원 권역외상센터에서 외상 전담 전문의로 근무하고 있는 고승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이상남 간호사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을지대병원 권역외상센터 전담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이상남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정말 바쁘신 가운데 두 분 자리를 해주셨는데요. 먼저 고승재 교수님께 이 권역외상센터가 어떤 곳인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그 권역외상센터라 하면 교통사고, 추락, 산업재해 등과 같이 예.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 환자들이 이제 중증 외상 환자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이런 환자들을 신속하게 치료를 하는 곳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고가 언제 어디서 발생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네. 저희는 24시간 365일 항상 외상팀이 병원에서 대기 상태에 있게 되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항상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곳이 됩니다. 예. 예, 이 초기에 외상 환자들이 사망하는 가장 큰 원인이 대량 출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상센터에서는 항상 신속한 수혈과 또 예. 빨리 지혈을 할 수 있는 그런 처치들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보통 우리가 외상 환자를 살릴 수 있는 그 시간, 1시간 이내를 골든타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골든타임을 사수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을지대 병원에 이제 설치된 권역 중증 외상 센터인 거잖아요, 교수님. 맡은 권역이 이제 정해져 있나 봅니다. 권역이라는 게 이름이 붙어 있는 거 보니까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저희 대전 권역 외상센터는 대전 전 지역은 물론이고 세종시, 그다음에 충남, 충북 그리고 전북의 일부 지역까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지금은 이 의정 갈등에 의해서 환자들이 다른 지역의 환자들도 이제 만약에 수용이 안 된다면 저희가 예. 같이 또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더 힘든 상황이군요. 예. 권역 외상 센터 이제 일반 응급실도 가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점은 일단 의료진의 구성이 다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어떨까요? 네, 보통 이제 일반 응급실 같은 경우에는 응급의학과 전공이나 네. 또는 전문의들이 먼저 1차 진료를 담당을 하고요. 거기서 어떤 진단명에 대해서 그 해당 과의 그 당직 선생님들께 연락을 하는 체계로 이제 대부분 근무를 하게 되는데요. 예. 저희 권역외상센터는 외상 전담 전문의하고 그다음에 전담 간호사가 1차적으로 바로 환자를 직접 보고 바로 진단과 치료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바로 대처를 하는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속하게 어. 치료를 시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런 이제 일반 응급실과 차이가 있는 거고 오늘 이제 이상남 전담 간호사도 함께 해주셨는데요. 중증 외상센터 특히나 간호사의 역할이 아주 클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저희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권역외상센터에는 전공의와 인턴이 없는 관계로 저희가 교수님과 함께 응급실에서 환자가 처음 왔을 때 응급실에서부터 네. 수술실, 응급수술이 필요하면 수술까지 하고 중환자실 거쳐서 일반병동 거쳐서 퇴원까지 같이 함께하는 것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서 그러니까 한 팀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건가요? 계속 같이 이렇게 네, 맞습니다. 네, 하시는 근무에 거군요. 따라서 뭐 한 팀일 때도 있고 아. 근무 시간이 또 다를 때는 그럴 수도 있고요. 다르게 네, 근무할 네. 수도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또 최근 드라마를 통해서 이 중증외상센터의 중요성, 필요성 그리고 의료진들의 노고가 어느 정도인지도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두 분을 뭐 비롯해서 중증외상센터에서 근무를 하기까지 의료진들은 그 선택에 고민이 있었을 것 같아요. 누구나 다 하는 건 아니니까요. 고승재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중증외상센터에서 일을 하게 되셨나요?
저는 이제 학생 때 워낙 이제 외과 수술을 너무 멋있게 이제 보여서 이제 외과를 전공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의관으로 가서 군복무를 할 때 외상 분야에 관심이 좀 있었는데요. 2011년도에 그 석혜균 선장 사건과 또 예. 이국종 선생님을 보면서 예, 이제 외상 분야로 예, 최종적으로 이제 결심을 해서 시작을 하게 됐고요. 네. 또 군 제대 후에 마침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외상센터가 도입이 되면서 예, 그때부터 마침 그 지금까지 시기였나요? 네, 예.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예, 근무를 해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권역외상센터가 그러니까 생기면서부터 이제 참여를 해 오신 베테랑 네, 전담 전문의가 되시는 거고 이상남 간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쪽 분야 일을 계속 해 오셨나요? 어떻게 해서 근무를 시작하게 되셨나요? 제가 처음 입사했을 때는 응급실 간호사로서 이제 일반 응급실에 계셨고요. 네네네. 예. 일반 응급실에서 이제 중증외상 환자를 옆에서 같이 처치하고 했었는데 이제 그걸 보다가 권역외상센터에서 한번 같이 일해보지 않겠냐라고 제안을 주셔가지고 제안을 받으셨군요. 예, 네. 그러니까 처음엔 제가 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그 워낙 중증외상 환자를 멋있게 처치하시는 거를 보고 제가 같이 하기로 하고 지금 벌써 한 8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예. 최근 그 제가 뭐 앞서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그 중증외상센터를 소재로 한 드라마가 화제이고 이제 흥행하면서 중증외상센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뭐 대중의 이해도 어느 정도는 이제 하게 되지만 교수님 이제 현실과는 분명히 차이는 있는 거겠죠. 어떤가요? 네. 사실 이제 저도 그 드라마가 워낙 이슈가 돼서 보셨나요? 예, 혹시? 예, 저도 보셨군요. 네, 저도 이제 한 번에 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는데요. 재밌게 봤습니다. 예, 물론 이제 현실하고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고 그 드라마 장르 자체가 저도 그 환타지 드라마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 이건 현실이 아니라 네. 판타지에 가깝다라고 그래서 교수님 뭐, 보시는군요. 네. 예. 가장 큰 뭐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뭐 거기에 나오는 외상외과 의사는 혼자서 우리가 전신을 다 혼자 다 치료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사실 우리 그 중증 외상 환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동시에 여러 군데의 손상을 당하는 다발성 손상의 경우가 많습니다. 네네. 예. 근데 이제 한 명의 의사가 이걸 다 처치할 수는 현실적에선 불가능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 과의 그런 협업이 필요한 상태인데 예. 그게 이제 또 인력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쉽지가 않은 상황이고요. 또 이제 실제로 수술실이나 중환자실도 이제 많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원하는 대로 어떤 그런 최적의 치료를 못할 경우에도 이제 간혹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드라마에서도 그 수술실을 잡는 어려움이 나오곤 네. 했는데 현실은 더 어렵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드라마 속에서 보면요, 이 헬기를 타고 의료진들이 막 어디든 신속하게 달려가지 않습니까? 네. 지금 권역외상센터에서도 그렇게 헬기를 타고 막 어디든 가시고 그러시나요? 네, 사실은 이제 모든 권역 외상센터에 다 그 헬기가 도입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국에 17개의 권역 외상센터가 있는데요. 네. 그 중에서 이제 도서 산간 지역에 그러니까 육지 이송이 이제 힘든 지역에는 헬기가 보급이 돼 있고요. 그렇지 않은 지역에는 이제 헬기가 보급되어 있지 않아서 주로 육지로 현자들을 이송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드라마에서도 보면은 소방 헬기를 이용을 하잖아요. 현실에서도 그러면은 보유하고 있는 헬기가 없으면은 소방 헬기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그러면은 가시는 그래서 건가요? 대전 같은 경우에는 뭐 계룡산이라든지 대둔산이라든지 이런 지역에서 외상 환자가 발생을 하면 실질적으로 그 119 구급대원들이 이송을 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산에 네네. 올라가서 환자를 데리고 그렇죠. 내려오게.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소방 헬기를 이용해서 구조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소방 헬기를 타고 저희 권역 외상센터로 직접 내원을 하게 됩니다. 네. 현실은 더 어렵다는 걸 계속 알게 되는데 일반인들이 그러니까 대중들이 좀 잘못 이해하고 혹은 알지 못하는 중증 외상센터의 상황 이야기 있다면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그 권역 외상센터는 말 그대로 중증 외상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장소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일반 분들께서는 좀 경미한 그런 외상을 당하신 분들께서 외상센터로 가면 좀 빨리
치료를 받지 않을까 해서 이제 내원을 하시는데요. 네. 실제 이제 본인들이 외상을 당하면 그게 가장 급한 또 상황이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저 그 중증도의 판단은 이제 의료진이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중증 환자를 보고 있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경증 환자분들은 조금 지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의료진의 책임감 있는 판단을 믿고 따라주시면 되겠군요. 충청 오늘 제대로 알지 못했던 중증외상센터와 의료진들의 이야기 들어보고 있는데요. 의료진으로서 몸도 이제 물론 힘들지만 감정적으로 힘든 순간도 분명 있으실 것 같은데 이상남 간호사님 힘든 부분, 감정적으로, 마음적으로 힘드신 부분 많으시죠? 어떠신가요? 일단은 중증외상센터이다 보니 많이 다쳐서 사망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래서 사망하시는 분들 그리고 보호자분들 면회할 때도 항상 힘든 거는 어쩔 수 없는 사실이지만 가장 빨리 있고 그 다음 환자가 또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잊는 과정도 힘들고 아마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듣기가 사실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다치시는 분들이 어떻게 저희한테 감사한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 말 한마디 들으면 되게 또 다음 환자를 보는데도 힘을 얻을 수 있는 게 사실인데 사실 그런 부분이 조금 그렇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한데 네, 힘드신 것도 있고 좀 아쉬운 면도 좀 있으시고 상황이 이제 워낙 어려운 상황이니까요. 고승재 교수님께서는 뭐 물론 이제 몸도 바쁘고 힘드시겠지만 마음적으로도 힘들고 괴로우실 때도 있으시죠? 어떠신가요? 뭐 저 역시도 그 사망 선고를 내릴 때가 이제 가장 힘듭니다. 예. 대부분 이제 외상 환자들이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하다 보니까 이게 뭐 그 보호자분들이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경황이 없는 채로 병원에 내원을 하셨는데 예, 그 앞에서 제가 돌아가셨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굉장히 이제 좀 힘든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또 이제 손 쓸 틈도 없이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 그런 예. 경우에는 이제 무력감을 느끼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결국엔 외상 환자들이 또 끊임없이 계속 오기 때문에 계속 거기에 매몰될 수는 없고, 네, 저도 이제 감정을 이제 좀 추스르려고 하는 그런 편입니다. 두 분 너무 그게 힘드실 것 같아요. 내 감정을 어느 정도 회복할 여유는 사실 주어지기가 힘든 게 또 현실이잖아요. 네, 때에 따라서는 뭐 여유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계속해서 이어가시는 건 뭐 사명감 또 더불어 큰 보람을 느끼는 순간도 분명 이제 있기 때문에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두 분 모두 이제 오랜 시간 이 외상센터에서 일을 하셨으니까요. 보람을 느낀 순간 또 기억에 특별히 남는 환자도 있을 것 같거든요. 교수님 어떤가요? 네, 교통사고로 그 뇌출혈과 그다음에 복강내 장기 파열로 내원하신 분이 계셨는데요. 네. 뭐 신경외과에서도 뇌출혈 수술을 했고 그다음에 복강내 장기 파열은 이제 제가 수술을 담당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계속해서 합병증이 생기면서 결국 입원 기간이 한 해 해서 두 해를 두 해 동안 이제 병원에 예. 입원을 해 계셨고 그 사이에 뭐 7, 8번 수술하셨고 또 어떤 그 생명이 좀 위태로운 순간도 한 두세 번 정도 있었는데요. 많이 안 좋은 상황이었네요. 네, 예. 결국에는 이제 회복이 되셔서 걸어서 퇴원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한 번씩 진료를 받으러 오시는데 네네. 예, 굉장히 이제 고마운 마음을 표현해 주실 때마다 저도 오히려 환자분께 또 감사하다는 또 건강히 또 생각을 갖고 이렇게 교수님 만나러 오는 모습 보면 얼마나 기분 좋으실까요? 네네. 뭐 거기서 이제 큰 보람을 느낍니다. 네. 이상남 간호사님도 보람을 느끼는 순간 또 기억에 남는 환자 있으실 것 같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환자도 기억에 남지만 네. 모든 환자분들이 건강하게 퇴원하셔서 다시 외래 한번 진료 보러 오셨을 때 저희를 잊지 않고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전화로 꼭 저를 기다리시고 기다렸다가 감사합니다라는 말 해주시면 네. 그런 환자분들이 제일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네. 그러네요. 저도 꼭 경황이 없더라도 의료진께 감사합니다라는 말 참 소중히 전하는 게 좋겠다. 전해드려야겠다라는 마음이 들고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이렇게 어느 것보다 소중한 곳, 이 중증외상센터라는 생각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끝으로
중증외상센터의 발전을 위해서 좀 이제 필요한 것이 있다면 현실적으로 이런 것들이 좀 달라졌으면 하는 것들 두 분께 들어볼게요. 먼저 고승재 교수님. 네, 사실 뭐 바뀌어야 되는 점은 이제 많기는 한데요. 지금 가장 이제 시급한 거는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권역외상센터는 인력, 그다음에 네. 시설 장비, 즉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 단위의 병원에서 그 많은 비용을 온전히 다 감당을 하는 거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요. 지금도 이제 물론 그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는 있지만 네, 그 지자체에서도 끊임없는 또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되었을 때 이제 저와 같이 함께 예, 근무를 할 의사들 그리고 간호사들 점점 많아진다면 이 권역외상센터가 예, 그 제 기능을 계속해서 유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요. 반드시 필요한 곳이니까요. 이상남 간호사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공의와 인턴이 없는 관계로 이제 저희가 모든 일을 거의 교수님과 같이 해야 되다 보니까 예. 아마 체계적인 교육도 필요하고 그에 맞춰서 인원도 인력도 충분히 필요하면 저희는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모쪼록 이제 두 분을 비롯한 중증외상센터 의료진을 응원하는 또 많은 시민들이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고 두 분 말씀해 주신 대로 좀 많은 것들이 달라지고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 오늘이 전해드린 오늘의 소식 어떠셨나요? 생명을 살리는 최전선 권역외상센터, 위기의 순간 포기하지 않고 생명을 지켜내는 이들의 치열한 현장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중증외상센터 의료진들이 감당하는 무게와 그 헌신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우리 사회가 이들의 노력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요. 또 실질적인 지원까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충청오늘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루하루 담아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꼭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